이 동영상은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라는 책의 해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4대 보험 실무 제13, 14단원입니다. 제13단원은 일용근로자, 제14단원은 휴직자의 경우 4대 보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징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고용산재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건강국민연금의 직장 및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와 구별해야 되는 개념으로 단시간 근로자와 1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취득사유가 되는데 취득일을 언제로 봐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된 날을 기준하느냐, 해당 월 초일을 기준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형태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로 취득상실신고를 하실 필요 없고요. 건강직장가입자와 연금사업장 가입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가입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인 사람들보다 적게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40시간 근무하니까요. 일주일보다 40시간 적게 일하는 상용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임금 계산 방법이나 지급 방법이 1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일용근로자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개월, 1년으로 계약을 하면서 급여는 일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고 일용근로자라고 부르는 수가 가끔 있는데요. 이런 분은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일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1급 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자가 건강국민연금 관련된 취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국민연금에서는 8일 이상 1월 동안 8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에서도 국민연금의 법 개정에 맞춰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용근로자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띄엄띄엄 근무하시는 경우에 그 최초의 입사일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그 문제가 남거든요. 예컨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개월수가 중요한데 입사일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입 개월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초 근로일 기준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입사했는데 8월 14일까지 한번 보니까 이때 근로일이 8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취득일은 7월 15일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카운트를 해보니 근로일이 5일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월상으로 해보는 거예요. 먼저 입사일 기준으로 해보고 달력 역월상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보니까 이때는 이제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격 취득일은 8월 1일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중에 빠른 날이 자격 취득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격 상실일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쪽에서 자격 취득을 언제 했고 하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는 그 달의 초일부터 퇴사일까지 이때의 날짜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예를 들어 최종 근로일이 9월 20일인데요. 9월 1일 날부터 9월 20일까지 해보니까 근로일이 8일이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근무한 다음 날 자격 상실일이 되는 거 아시죠? 자격 취득 이제 이런 경우 외에 자격 취득 후 계속적으로 최종 근로일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8일 근로 미만인 경우가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9월 20일이 최종 근로일인데 9월 달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5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일수를 충족했는 마지막 날인 9월 1일이 자격상실일이 됩니다. 자격상실일이 9월 1일이라는 얘기는 8월 31일까지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같이 9월 20일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1번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속하게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은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상실일 관련해서 앞쪽에서도 용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직일과 퇴직일은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출근하는 날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격상실일은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직일의 다음 날, 퇴직일의 다음 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자격상실입니다. 우리가 통상 판례 등에서 쓰는 사직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직서를 쓸 때 뭐 8월 1일부로 사직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직일 전날까지 근무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직일과 퇴직일은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한 뒤에 그 다음 달 8일 미만 근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7월 15일 날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14일까지 카운트 해보니까 근로일은 8일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7월 15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퇴사일 봅니다. 마지막 이제 근무하는 달을 보시면 되는데요. 퇴사일은 마지막 달의 달력상 1일부터 마지막 근무하는 날까지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일이 5일이 나오면 이런 경우는 앞쪽의 원칙대로 하면 8월 1일이 자격상실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7월 31일까지가 이제 가입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8월 1일이 만약에 자격상실일이라면 보험가입기간이 7월 15일에서 7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보시면 입사하는 달에는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퇴사하는 월을 가입기간에 넣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7월달이 한 달에 입사일이 없는 7월달에 입사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초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해 보험가입을이 없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자격상실일을 8월 21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1, 2번은 좀 쉬운데 이 3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로자는 취득상실 신고 대신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은데 어떤 취지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 확인서의 용도는 근로 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득 상실 신고를 했는 걸로 간주합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사업주는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는 통상적으로 판례에서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늦춤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는 없거든요. 부가고시 대상 사업장은 산재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하고요.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합니다. 다른 단원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한번 언급이 됐지만 자진신고 사업장이라고 해서 건설업이나 벌목업 같이 이런 근로자들이 이제 입직과 퇴직을 수시로 하는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게 세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라는 필수적 기대 항목은 아닌데 국세청 신고를 동시에 하도록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걸 둬야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일용근로자라면 국내 근로자와 같이 작성 신고하시면 되고요. 국세청 관련된 내용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제14단원 내용입니다. 휴직자의 4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토할 내용은 노조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례는 이들에 대해 휴직자와 유사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 일을 하며 급여를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들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징수법상 보수로 봅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유급 근로면제 타임오프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상 근로자로 보아 4대 보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휴직하는 경우 신고에 대한 내용과 각 보험의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직 후 복직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휴직 종료일에 맞춰 자동으로 재개되기 때문에 납부 재개 신고는 불필요하고요. 만약에 유급휴직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치 고용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휴직자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일부만 지급될 때에도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데 대한 보험급여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제도가 있고요. 소득이 종전 대비 50%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일반휴직, 산재, 장기휴가, 출산 전후 휴가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은 표를 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각 공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 통합 징수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가화 징수를 하는 그런 일반 보험료 일대와 다르게 각 공단의 EDR을 통해서 신청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고용산재보험은 유급으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무일에 일할 부과를 하게 되고요. 국민건강보험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미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이 없으면 연금 지급도 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에 충실한 그런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14단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